신현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세율. 먼저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일 때, 개인. 법인 학원이 아니라 개인일 때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우리나라 세율은 모두 8단계예요. 8단계 누진세입니다. 여기 과세표준 있죠? 이 과세표준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매출 아니에요. 번 돈에서 경비 다 뺀 순이익. 순이익에 따라서 세율이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8단계입니다. 요게 소득세예요. 소득세. 여기에 플러스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적용되는 세율이 6%다. 그럼 지방소득세는 0.6%예요. 나한테 적용되는 세율이 45%다. 그럼 지방소득세는 4.5%.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세율은 49.5%예요. 소득세 45%, 지방소득세 4.5%, 49.5%. 대략 순이익의 반 정도죠. 반 정도. 그죠? 굉장히 높죠. 이 정도 되려면요, 연봉으로,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되려면 한 15억 정도 받아야 되겠죠? 연봉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에 거의 없고, 그래서 원장님도 목표를 한번 세우세요. 내가 언젠가 세금 45%짜리 한번 내고 싶다. 45%. 그러면 요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연간 매출액이 한 4, 50억은 되겠죠. 학원 매출액이. 그래야지 순이익이 10억 정도 되겠죠. 요번에 제가 관리하는 김 원장님 5월달 종소세 신고합니다. 근데 김 원장님의 과세 표준이 4,601만 원이 나온 거예요. 4,601만 원. 김 원장님의 과세 표준이 4,601만 원이 나왔어요. 김 원장이 요 서를 유심히 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세무사님, 자기 10,000원만 좀 빼달래. 10,000원만. 왜 그러냐면 과세 표준이 4,601만 원이면 나한테 적용되는 세율이 몇 프로예요? 25%. 4,600만 원이면 15%. 내가 10,000원 때문에 세금을 9%나 더 내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 월급에서, 자기 수익금에서 10,000원만 빼달라는 거예요. 김 원장님 말이 맞아요?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내 과세 표준이 4,601만 원이면 나한테 적용되는 세율은 24%가 맞아요. 24%가. 그런데 4,601만 원 곱하기 24%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4,600만 원까지는 15%를 적용하고요. 초과되는 10,000원에 대해서만 24%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금이라는 거 하는 게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갖고 이 경계선을 넘으면 막 급격히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오해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럼 제가 문제를 이렇게 맞춰보세요. 내 월급이 내 과세 표준이 1억이에요. 1억. 그럼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예요? 그럼 1억 곱하기 35%, 3,500만 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0에서 1,200만 원까지는 6%를 하고 1,200에서 4,600까지는 15% 하고 4,600에서 8,800까지는 24% 하고 8,800에서 1억까지는 35%. 그런 다음 다 더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쉬운 방법을 생각을 해냈어요. 여기 보면 누진공제라고 있어요. 요 금액을 계산해서 뽑아냈어요. 이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세요. 내 1년의 과세 표준이 1억이에요. 1억. 그러면 나한테 적용되는 세율은 35%죠. 그러면 1억 곱하기 35%를 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90만 원. 그럼 딱 나와요. 내 세금이. 내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이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24%죠. 5천만 원 곱하기 24% 마이너스 522만 원 하면 딱 나와요. 내 과세 표준이 3천만 원이다. 그럼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15%죠. 3천만 원 곱하기 15% 마이너스 108만 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갖고 이 경계선을 넘으면 막 급격히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근데 너무 많이 해. 다음에 법인세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개인들한테 적용되는 소득세고요. 법인세는 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2억 이하면 10%고요. 2억을 초과하게 되면 20%예요. 요 200억 초과, 이 밑에 구간도 있는데 이건 무시하세요. 이거는 해당될 일이 없으니까 2억만 보십니다. 2억 이하면 10%, 2억이 초과되면 20%예요. 그럼 우리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개인 사업자입니다. 학원에요. 1년에 순이익이 1억이야. 순이익이 1억.
그럼 세금이 얼마죠? 앞에 거 다시 보실까요? 1억이다 그러면 여기죠. 1억 곱하기 35% 마이너스 1,490 하면 돼요. 그럼 세금이 얼마 나오냐면 2,010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2,010만 원 나와요. 그런데 내가 이 학원을죠. 나하고 우리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바꿔요. 공동명의 50대 50. 50대 50. 그러면 1년에 내가 5천만 원 번 거고 와이프가 5천만 원 번 거죠. 그럼 5천만 원의 세금을 두 번 내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얼마 되는지 같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5천만 원이면 여기죠. 5천만 원 곱하기 24% 마이너스 522만 원. 내가 내야 될 세금, 와이프가 내서 이거 두 번 내는 거죠. 두 번. 그러면 얼마가 되냐? 1,356만 원이 돼요. 1,356만 원. 똑같은 1억이지만 나 혼자 1억 벌었을 때하고 나랑 와이프랑 5천만 원, 5천만 원 벌었을 때 합친 세금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세금은 누진세기 때문에 그래요. 1억이면 높은 세율이 걸려서 그래요. 높은 세율. 그래서 세금을 요만큼 주는 거야. 되게 많이 줄었죠. 만약에 우리 학원이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 법인은 2억까지는 10%죠. 그럼 세금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똑같은 1억을 벌어도 내가 혼자 벌었으면 세금이 2,010만 원이에요. 나랑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바꾸면 1,356만 원이에요. 법인으로 바꾸면 1,000만 원뿐이 안 돼. 1,000만 원. 반도 안 내. 반도 안 내. 그래서 법인이 유리하다고 막 이상한 그 양아치 같은 데들 와서 컨설팅해요. 진짜 양아치야. 양아치. 컨설팅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건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러면 개인에서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바꾸는 건 유리하죠. 그죠?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해요.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한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1년에 1억 벌고 우리 와이프는 전업주부예요. 그럼 우리 와이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 냅니다. 근데 내가 소득 5천이고 와이프 소득 5천이면 와이프도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의사결정할 때 국민연금은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예금, 적금, 펀드 통틀어서 국민연금만큼 수익률 나오는 게 없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국민연금이 너무 많이 욕을 먹어요. 그죠? 우리 김 원장 술만 먹으면 국민연금 씹어대.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뛰어가냐고. 바보들이에요. 국민연금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여튼간 국민연금 내는 거는 전혀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건 낸 거 나중에 돌려받아요. 이자 붙여서. 문제는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은 내는 게 좀 아깝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내가 더 낸다고 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나 혼자 단독명의 하는 거랑 배우자랑 공동명의 하는 거랑 비교를 할 때 세금에서는 더 확실히 유리해요. 그랬을 때 건강보험료 추가로 나오는 거,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둘 중에 유리한 대로 가는 겁니다. 유리한 대로.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인학원하고 법인학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개인학원, 법인학원 1년에 순이익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순이익이 1억. 잘 보세요. 순이익이 1억이면 아까 세금 얼마 나온다고 그랬죠? 2,010만 원 나와요. 2,010만 원. 그죠? 그러면 내가 1억을 벌어서 세금 2,010만 원 냈어요. 그러면 나한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거의 뭐 8천만 원이에요. 그죠? 8천만 원. 내가 법인을 만들었어요. 법인. 1년에 1억 벌었어요. 그럼 세금 얼마라고 그랬죠? 1,000만 원. 1억 벌었으면 세금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오, 훨씬 적어. 훨씬 적어. 그죠? 그러면 이제 1억에서 세금 1,000만 원 냈으니까 9천만 원 남았습니다. 9천만 원. 그죠? 이 9천만 원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 어디 있어, 9천만 원? 그렇죠. 이 9천만 원이 법인 통장에 있는 거예요. 내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9천만 원이 법인 통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에서 그 9천만 원 내가 가져와야 되죠. 가져올 때 또 세금 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법인은 세금을 두 번 내요. 법인세를 한 번 내고 소득세를 또 한 번 내요. 이 9천만 원을 내가 가져와야 되잖아. 가져올 때 또 소득세를 내요. 그럼 9천만 원 세금 계산하면 1,666만 원이야. 두 개,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2,666만 원이야. 내가 개인일 때 세금은 2,010만 원인데 법인일 때는 2,600, 더 많이 내. 그래서 그 진짜 양아치 같은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법인을 전환하면 법인세가 줄으니까 유리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해,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이 밑에 거를 얘기를 안 해, 밑에 거를. 그러면 법인에 있는 돈 내가 가져와야 되잖아. 가져올 또 세금 내야 돼.
소득세금. 근데 지금 제가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고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요. 세금이 줄긴 줄어요. 줄긴 줄는데 그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진 않아요. 약간 줄어요. 그래서 원자인들이 법인 전환할 때 고민은 뭐냐면 이 법인에 있는 이 통장에 있는 이 9천만 원 있죠. 9천만 원. 이걸 내가 가져올 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제일 조금 내고 가져올 건가?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 그 고민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